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ITQ 시험 접수 요령 그리고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크롬을 실행을 하셔서 ITQ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위로 들어가든 아래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위에 있는 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이 화면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이 화면으로 들어와 지실 거고요. 여기 보면 앞에 광고들이 먼저 뜨는데 이런 광고는 일단 다 닫을게요. 그대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동의할 거 다 동의를 하시고 다 하셔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겠죠.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요 사이트에 저처럼 전문 강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접수를 하게 되면 단체 접수가 되는데요. 일반 개인들도 다 따로따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셔서 그렇게 접수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니까요. 회원 가입 만 14세 이상 요거 선택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실 때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세요. 반명함 사진 준비하셔서 파일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 파일로 준비하시는 거는 내가 반명함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이렇게 놓으시고 사진으로 찍으세요. 사진을 찍고 이 반명함의 크기만큼 잘라 놓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나는 아예 사진이 없어서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면 이 뒤에 이렇게 깨끗한 벽,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없는 그런 벽에 쓰셔서 사진 하나 찍으시면 돼요. 찍어서 반명함 사이즈로 잘라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이것 때문에 사진관 같은 데 가셔서 찍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시험 접수 날짜가 되면 그러면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접수를 하실 때는 무조건 첫날에 접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면 시험을 보는 시험 장소가 꽤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내가 시험장에 가기 편한 장소잖아요. 비교적 가까운 장소, 원하는 곳에 가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접수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한 6시, 마지막 날 6시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시간이 다 돼서 접수를 하시면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될지 모르죠. 어디 가서. 시험을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 번호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험 일정표에 보면 수험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되는 날짜에 들어가셔서 수험 번호 확인도 하시고 아예 수험표를 아예 이렇게 프린트를 해 놓으세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는 때가 되면은 점수가 같이 공개가 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몇 점을 맞았다라고 공개가 되고, 그래서 다 합쳐서 몇 점이다라고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보시고 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러면 내 거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반드시 점수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를 들어 399점 맞은 사람이죠. 1점 때문에 비등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실제로는 400점 훨씬 넘게 준비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험 다 합격자 발표까지 나고 나서 내가 합격을 했다. A 등급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러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격증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자격증이 와요. 자격증은 우리가 늘상 보는 그 신용카드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자격증 발급은 비용이 따로 들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 비용도 따로 들고 그래요. 시험 보러 가시는 날 준비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증, 수험표, 펜. 자, 만약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시잖아요.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거나 원래는 신분증 안 가져가면 원래는 시험을 못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감독관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분증 가져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뭘 쓰고 와야 되죠. 쓰고 와서 내가 돌아와서 내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이제 내 서류를 그쪽에 다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귀찮은 상황, 불편한 게 아니라 좀 귀찮은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셔야만 되고요. 수험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험표를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근데 좀 수험표를 안 가져갔으면 그나마 조금 시험장에 일찍 가셔야 그러면 거기 그 시험장 자체에서 수험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시험이 다 거의 다 시작이 되는 시점쯤에 도착을 하면 그렇게 수험표를 새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를 반드시 해서 가시면 돼요. 자, 독서대를 지참하셔도 돼요. 그 독서대는 무슨 용도로 필요하느냐 하면 시험지가 이렇게 얇은 이렇게 시험지잖아요. 근데 이 시험지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시험을 보시면 이게 의외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실제로 연습하실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좋으면 독서대 가져가셔서 시험지 이렇게 한 장짜리가 이렇게 접혀져서 나오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지만 세우면 시험지가 잘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요즘엔 그런 게 조금 잘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서 가시면은 그러면 시험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수험표에도 쓰여져 있지만 시험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입실 그러니까 그 고사실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고사실에는 감독관이 2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고사실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인원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감독관이 기본 2명은 있어요.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다가 만약에 간혹 이게 그 해당하는 시험장에 놓여져 있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키보드가 이상하거나 키보드가 어떤 특정한 키가 잘 눌러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마우스가 좀 내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손 드시고 이게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잘 안 움직이는데도 내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내내 너무나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손 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가 어떤 특정한 무슨 키가 이상해요, 잘 안 눌러져요 라든지 아니면 마우스가 잘 안 눌러진다 라든지 얘기를 하면 감독관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줄 거예요. 자리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뭐 마우스가 여유분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마우스를 교체해 주거나 하는 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시험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거를 교체하는 데까지 혹은 자리를 바꾸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그렇게 자리를 바꾸는 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지체된 시간만큼은 그 해당하는 그 수험생한테 그 시간을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도 그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준 시간만큼까지 시험을 더 보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도중에 감독관이 이것도 감독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한 대여섯 번 1시간 동안 한 대여섯 번 정도 말하면 되게 적게 말하는 거고 실제로 10분에 한 번씩 말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다른데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작성하기도 바쁜데 계속 이거를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너무 나는 그냥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저장해서 전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아요. 감독관들이. 만약에 감독관이 지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저장하고 전송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그 감독관 컴퓨터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어떤 수험생이 지금 저장해서 전송을 했는지 전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시작이 된 지 한 30분이 지났다. 그러면 30분 동안에 몇 번
이 전송, 그러니까 답안지를 전송을 했는지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파일의 크기 이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정하게 횟수가 너무나 적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한 그동안에 한 뭐 4번 정도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밖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수험생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감독관 말대로 따라서 하는 게 그냥 속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USB 같은 거는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시험을 보니까 내가 시험 본 거를 USB에 저장해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USB 같은 거는 아예 가져가실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런 거 그거 꺼냈다가는 예, 쫓겨나요. 시험장에서.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지에 내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서 시험지까지 같이 제출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밖으로 못 나가요. 예, 시험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나는 내가 다 했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수강생분들 시험을 볼 때 같이 제가 한번 갔었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일찍 나가게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그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험이 끝나서 시험이 다 끝나기 전에 수강생이 아니라 수험생이죠. 이제 수험생을 일찍 내보낸 적이 예, 한 번도 없는데 예,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는 예, 아마도 먼저 시험이 끝나면 아마 한 40분 정도쯤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예, 이제 나가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지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제 제가 그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화면에는 지금 컬러예요. 근데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흑백 시험지로 나오기 때문에 예, 컬러는 아니고 편의상 컬러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시험지를 먼저 잠깐 한번 시험지 형태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맨 앞장에 있는 거, 이 첫 번째 장에 있는 이거는 첫 시간에 한 번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 이상 2번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한 번만 할 거고요. 자, 이게 시험지 맨 앞장이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 수험번호 쓰시고 예, 이름 쓰시고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래 한글은 1111 이 코드고 문제 유형이 A형 과목은 아래 한글이다 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자, 나중에 이 기능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때 이제 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면을 조금 지금 이제 뒤에 있는 화면까지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한번 와 볼게요. 자, 첫 장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첫 장은 사실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 시험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안내사항하고 반드시 예,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뭐 파일 이름은 무엇으로 저장해라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 자리예요. 이제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윗부분에 기능평가 1이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예, 실제로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1번. 영문자 쓰고 한글 쓰고 거기에 나머지 여기 조건이 있는 거대로 예, 써서 예, 다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래쪽에 표가 있죠. 그리고 차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기능평가 2번에 이제 문제 번호로 보면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이렇게 수식이라고 하죠. 자, 한글에서 수식 형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수식은 전체 이렇게 지금 수식이 2문제가 나와요. 1번, 2번 이렇게 2문제 나오는 것 중에 오타가 단 1개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그냥 0점 처리가 돼요. 이 시험 자체 말고 여기 3번 문제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크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요 부분 1번과 요 2번 문제 중에 1개라도 오타가 있으면 그러면 예, 전체가 여기 보면 3번 문제가 40점이잖아요. 40점짜리가 그냥 0점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아래는 도형으로 꾸미는 부분이 있어요.
도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전체를 실제로 요 전체 하는 부분 중에 요 도형을 맞추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 도형 안에 글자 쓰는 거, 그리고 예, 글맵시가 있죠. 여기 오른쪽 글맵시 있고 뭐 하이퍼링크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이 도형의 크기를 그리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크기가 다 써 있어요. 문제지에.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문제지를 읽고 그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봐야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지, 연습을 조금밖에 안 하고 가시면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확인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잘 연습 많이 하셔서 예, 이걸 그냥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몇으로 하고 색깔은 무엇으로 하고 라고 다 쓰여져 있는데, 자, 이런 도형들을 그릴 때 색깔이 안 써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색깔이 무슨 색깔로 해라라고 써져 있는 건 반드시 그 색깔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컴퓨터에서 보면 빨간색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주 새빨간 거부터 뭐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 뭐 그냥 빨간색, 좀 연한 빨간색, 진한 빨간색, 빨간색이 되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되게 많고 노란색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색깔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떠한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는 실제로 할 때 이제 수업할 때 들어갈게요. 요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색깔이 있는 거면 지정한 색깔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색깔이 무슨 색깔로 해라라고 없을 때는 내가 그냥 원하는 색깔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색깔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상으로 보면 세 번째 페이지죠. 문제상 보면 요 문제가 이제 요 부분,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체 여기 중에서 이 시험이 전체 500점 만점짜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20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문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네, A4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이만큼 이 안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예,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에 보면 이제 잠깐 좀 줄여서 첫 번째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는 이 문제지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 이 페이지 전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형태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조금 다르게 써져 있죠. 예, 문제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써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앞부분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문제 4번, 3번. 자, 문제 3번까지는 여기까지는 있는 대로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대로 쭉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4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라라고 매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네모칸이 쳐 있고 이거대로 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는 이 제목은 여기에 맞춰서 하고, 여기 이 앞에 있는 교자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대로 하고, 이렇게 다 뭘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그 문제에 주어진 거대로 내가 고쳐야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전체 문제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이거를 요거 두 개,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이 전체 이만큼을 1시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물론 하다가 보면 이 안에는 비교적 어려운 기능도 있고 아주 쉬운 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기능이라 할지라도 예,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손에 익숙해져서 금방 하게 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3장의 문서를 1시간 안에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잘 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시험은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이게 사실은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격증 시험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지. 그냥 시간을 얼마든지 주고 그냥 해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죠. 근데 이거를 1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키보드를 조금 잘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괜찮은 일이지만 키보드를 잘 못 치는 사람들은 키보드 연습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보드를 그래도 보통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300타 전후는 아무리 안 나와도 300타 전후는 나와야 그래야 이 시험에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이거를 작성을 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빨리 치는 사람도 빨리 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능을 우리 보통 컴퓨터 할 때 다 마우스로 뭔가를 다 해결을 하잖아요. 아마 한글에서 문서 작성하실 때 뭐 마우스로 블록 지정해서 글자 크기 바꾸는 것도 마우스로 하고, 그리고 표 그리는 것도 마우스로 하고, 표의 크기 조절하는 것도 마우스로 하고, 다 마우스로 하시잖아요. 시험이 아닐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마우스로 하든 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시험일 때는 마우스로 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더 걸려서 그래서 단축키를 익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축키 중에서도 반드시 단축키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이거는 꼭 단축키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내가 몰라서 워낙에 많은 단축키가 나오고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연습하시는 거니까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시험은 나중에 연습이 끝나고 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부러라도 단축키로 하는 거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막상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무리 없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한 번도 봐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 시작하는 순간 당황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당황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 한글 시험이 특히 그래요. 한글 시험이 다른 거랑 다르게 이 한글 시험은 치어야 이 글자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키보드를 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키보드 소리가 완전히 따다다다다 들려요. 그러니까 느낌에 나만 못 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이렇게 압도돼서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키보드를 칠 수 없는, 잘 안 쳐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게 하려면 키보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늘상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키보드를 잘 친다고 해서 컴퓨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키보드를 못 친다고 해서 컴퓨터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키보드를 못 치면 배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배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키보드는 잘 치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컴퓨터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나를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키보드 못 치면 다른 사람들은 한 5분에 끝내는 거를 난 한 30분에 걸려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연습은 그런 이유에서 그냥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키보드 연습은 우리가 흔히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 2개 혹은 4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키보드 연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4개, 손가락 8개, 아무리 못해도 8개, 자리에 맞게 올려놓으시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속도가 빨리 늘어요. 이거를 빨리 치는 그 속도가 빨리 늘어요. 이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로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예를 들어 다 알지만 손가락 4개로 이 키보드를 치는 것과 이렇게 손가락 8개 혹은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키보드를 치는 건 이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막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키보드 연습은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 문제 보여드렸는데 이 맨 앞장에 있는 거 제가 이 맨 앞장은 첫 시간에 한 번만 하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앞장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그러니까 내가 접수한 시험 과목과 내가 받은 문제지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한 고사실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한글 시험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지가 나는 한글 시험을 보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볼 수도 있고요. 엑셀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컨닝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작성을 하고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으로 그게 파일 이름이에요. 그대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저장하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내 문서 안에 이 내 문서는 내 PC 안에 있잖아요. 자,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폴더를 잘못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 답안지가 감독관 컴퓨터에 전송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송이 안 되면 원래는 이 부분도 알아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사실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시험을 아마도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조금 보러 와서 그러한 조금 어느 정도쯤의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답안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장하는 위치를 잘못 지정하면 답안지를 제가 못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답안지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답안지 파일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감독관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시 이렇게 다 코치를 해줘요.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다른 뭐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알려주는 일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저장하는 그 위치에 한해서 이제 그것만 왜냐면 제출 자체를 못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답안지 파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파일의 이름은 맞게 썼는데 저장 위치가 틀린 경우 하고 위치는 맞았는데 파일의 이름을 틀리게 써도 답안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일의 이름, 그러니까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로 생긴 수험번호예요. 그래서 숫자 8자리의 그 수험번호, 수험번호를 틀리지 않게 맞게 잘 쓰셔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수험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왔을 시점부터는 수험 번호대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ITQ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파일은 제가 다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ITQ 폴더가 생기고 해당하는 파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세 번째 써져 있는 내용은 거기 시험장에 가면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내 수험번호, 이름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장에 가서 수험자용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할 거니까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답안 전송 버튼이 있는 걸 눌러서 답안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해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여기 엄연히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발생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문제냐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내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꺼질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작성을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 그러면은 다시 켜서 하려면 그러면 이미 저장을 안 했으면 날아가고 이미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 저장을 해뒀다면, 자주 저장을 한다면, 그러면 언제 꺼져도 못한 부분은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꼭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컴퓨터를 작성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저장 안 하고 뭔가 레포트를 작성을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문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하는데 작성하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저장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한 몇 시간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뭔가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그러면 큰일 나면 몇 시간을 버리는 거죠. 몇 시간을. 그래서 저장하는 건 무조건 어떠한 작업을 한다 할지라도 저장은 무조건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메일로도 보내지 말고, 뭐 USB에도 담지 말고, 메신저로도 보내지 말고, 이게 어떤 걸 통해서든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메일로 보내지 말아라고 하는 게 왜 굳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 그 시험장에 그 해당하는 시험장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험까지 같이 보는 시험이고 그 해당하는 컴퓨터는 그 학교에서 뭐 그게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다 돼요. 들어가면 인터넷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몰래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문서를 작성을 하는 이 버전이 작년에부터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죠. 2016 버전, 네오 버전이에요. 그 버전이 추가가 돼서 작년 7월부터는 그러니까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봐도 되고 2010 버전, 그 이전까지는 계속 2010 버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0 버전으로 시험을 봐도 된다였어요. 작년 시작을 막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본다고 해도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2016 버전으로만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걸로 정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6 버전. 그런데 사실은 2016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과 2010 버전으로 작성을 하는 게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서 사실은 연습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내가 접수할 때는 2010 버전으로 접수할 건지 2016 버전으로 접수할 건지 그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는 해요. 여기에 써져 있는 부분 두 번째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이잖아요.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시험이 시험지에다가 뭔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에는 수험번호와 내 이름만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컴퓨터에다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에다 작성하는 것에 대한 요령인 거예요. 이제 그 작성 요령은 이제 여기 보면 답안 절차, 답안지를 전송하는 절차가 수험자 등록하고 시험 시작하고 답안 파일 저장하고 이건 당연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답안 전송하고 그러면 시험이 끝이라는 거고요. 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글씨체, 기본 글씨체는 이제 함초롱 바탕,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검은색, 줄 간격은 160% 그리고 양쪽 정렬로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문서 작성하는데 함초롱 바탕체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굴림체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굴림체로 지정하고 하면 통째로 감점인 거죠. 글씨체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너무 작은 것 같아. 난 더 크게 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건 처음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내가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리에 앉잖아요. 앉으면 한글을 실행을 하셔서 이거를 먼저 해놓으세요. 함초롱 바탕체로 아마 되어져 있을 건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함초롱 바탕체로 돼 있는지 들어가서 아무것도 쓰기 전에 뭐 한 글자라도 심지어 빈칸 하나라도 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 가서 확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한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다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색깔은 여기 이제 색깔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색깔은 조건에 무슨 색깔로 하세요 라고 써 있으면 지정이 되어 있는 색깔로 바꾸면 되고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런 거 보면 만약에 빨강색으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빨강색이 도대체 뭐가 빨강색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물론 제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로 입력해도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괜히 써져 있는 게 저 숫자는 뭐야 라고 할 테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정확히 빨간색, 정확히 파란색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써져 있지 않은 거는 여기 출력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력 형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출력 형태잖아요. 이거 여기에 보여지는 거대로 작성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 중에 조건이 이렇게 5가지가 써져 있잖아요. 이 5가지를 다 했는데 근데 여기 뭔가 그런 게 없네. 뭐 이런 거 여기에 얘를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를 오른쪽에 놓으세요. 여기 범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범례를 오른쪽에 놓으세요라는 말이 여기에 없잖아요. 없지만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니 얘 오른쪽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출력 형태대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용지 크기. 문서 작성 아까 제가 무조건 시험이 시작이 되면 글씨 크기에 해당하는 이런 글자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요. 다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요거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용지 여백 이거를 지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도록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이거 시험 시작도 안 됐는데 미리 해놔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이런 거를 검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지 여백은 우리가 보통 문서 작성할 때 원래부터 그 한글 문서는 원래부터 용지 크기와 용지 여백이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 여백이 되게 커요. 근데 시험은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백을 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작성하는 거지, 기본값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거 다시 다 바꾸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여백을 먼저 지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백의 크기가 여기다 써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은 11mm, 그리고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 아래 부분 봐볼게요.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 볼게요. 자, 그림도 아까 이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잠깐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림이 이 전체 문제에 보면 그림을 넣는 게 지금 2군데가 있잖아요. 자, 어디냐면 여기 요 그림 이거 ABC 주식회사라고 써 있는 요 그림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이요. 자, 이 그림이 아예 주어져요. 그 해당하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컴퓨터 안에 저 파일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 저 그대로 그 파일의 이름 똑같은 이름 있는 거 갖다가 집어넣고 지정되어 있는 크기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은 여기에 있다. 문서 안에 아까 답안지 파일을 ITQ 폴더 안에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ITQ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을 안 넣은 것만큼 감점이 돼요. 총 3페이지짜리 문제예요. 3페이지라서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 문제 번호로 보면 1번, 2번 그 2개를 1페이지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페이지에 기능평가 2번, 문제 번호로는 3번, 4번이에요. 이걸 작성을 하는 거고 문제 번호도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 번호를 쓰는 게 기본이기는 해요. 문제 번호를 반드시. 근데 문제 번호를 쓰지 않아도 문제 번호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번호를 쓰지 않아도 감점은 안 돼요. 감점은 안 되니까 만약에 깜빡 잊고 그 문제 번호 안 써서 어떻게 해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아까 제일 많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3번째 페이지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가서
여기 문제와 아까 조건 뭘 어떻게 하세요라고 써 있는 거 그 조건은 입력하지 않는 거고 예, 출력 형태만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 문제를 묶기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그룹으로 묶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묶었을 경우에 그 전체가 0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여기에 도형을 이거요. 이거를 아니 저거를 뭐하러 묶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 실제로 네, 묶어야 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위치가 조금 틀렸을 때 위치를 이렇게 통째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옮기려 그러면은 예, 시간이 훨씬 더 걸리잖아요. 그거를 묶으면 안 된다는 거를 깜빡 잊고 이거를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째로 그룹으로 묶으면 그냥 통째로 한 개 처리가 돼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어서 옮길 수는 있는데 다시 묶어놓은 걸 다시 반드시 풀어놔야 된다는 거죠. 예, 묶은 채로 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 여기 기능평가 실제로 1번 여기 하는 것부터 들어가죠. 요거부터 들어가는데 아까 이 앞에서 했었던 거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거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